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생활 건강 내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머리 감기 전 탈모 걱정을 줄이는 준비와 습관을 5가지 주제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불안을 공감으로, 공감을 안도로, 그리고 안도를 희망으로 이어가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이 나에게 해당될지 천천히 비교해 보시고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분명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수리가 비어 보일 때 드는 불안감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오늘 함께 놓아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얇아지고 민감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을 때처럼 뜨거운 물로 감거나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거나 손톱으로 긁어 시원함을 느끼는 습관들이 점점 약해진 두피 장벽을 더욱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3가지 습관은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모근을 약하게 해서 머리 빠짐을 가속화시키죠. 72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뜨거운 물과 손톱 긁기로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운 물이 좋다며 온도를 높이곤 하셨죠. 어느 날부터 두피가 빨갛게 일어나고 따가움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샴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러 제품을 바꿔보셨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손자가 머리 감는 모습을 보더니 할머니 너무 세게 긁으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조금씩 습관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가장 먼저 물 온도를 손목에 대어보며 따뜻한 정도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 시원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음으로는 손톱 대신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시원한 맛은 줄었지만 따가움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샴푸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서 거품을 내던 습관을 바꿔 손바닥에서 미리 거품을 낸 후 두피에 올리는 방식으로 바꾸셨거든요. 이렇게 3개월을 꾸준히 지속하자 빠지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두피의 빨간 기운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기뻐하신 점은 머리 감을 때마다 느끼던 불안감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첫 걸음은 물 온도 조절입니다. 손목에 대었을 때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보세요. 너무 시원하게 느껴진다면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며 적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샴푸를 손바닥에서 거품을 먼저 낸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에 가해지는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피를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손톱이 아닌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시원하지 않아 아쉬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두피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 감기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샴푸하기 전 1분에서 2분 정도 물로만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먼지와 피지가 어느 정도 씻겨 나가서 샴푸의 자극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반드시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에만 발라주시고 두피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 내가 하던 습관이 문제였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순간부터 개선은 이미 시작됩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실천이 쉬워지죠. 작은 습관 교정이 모근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에서 바로 한 가지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샴푸를 바꿔도 빠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바꾼 제품보다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감기 전 두피 컨디션이에요. 두피도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 혈관이 수축하고 모근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머리카락은 쉽게 휴직이라고 하는 빠지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살짝 넓혀 영양 공급을 돕고 모근 세포의 활동을 푹 돕으며 탈모에 관여하는 나쁜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마시는 커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두피에 직접 발라주는 방법이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입니다. 68세 박철호님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려. 그분은 정수리 빈 곳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값비싼 탈모 제품들을 여러 가지 시도해 보셨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커피가 두피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내려서 설탕이나 크림 없는 순수한 블랙커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식힌 후 작은 스프레이 병에 담아 두셨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지만 머리 감기 15분 전마다 두피 전체에 골고루 분사하는 것을 일과로 만드셨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셨는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두피의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머리를 감고 나면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빗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에요. 그전에는 빗에 머리카락이 많이 끼어서 자주 빼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정수리 부분의 빈 곳이 덜 눈에 띄게 되면서 모자 없이도 자신 있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커피 두피 토닉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블랙커피를 내려주세요.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한다면 물의 양을 평소보다 적게 해서 진한 농도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크림, 그 밖에 첨가물을 절대 넣지 않는 것입니다. 커피를 다 우려낸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로 두피에 바르면 화상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실온까지 완전히 식힌 후 미세한 분무가 가능한 스프레이 병에 담아주세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 전체에 골고루 분사한 후 손끝 지문으로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용 전에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 정도 지켜보신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있다면 농도를 더 묽게 해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비싸고 복잡한 제품이 아니어도 손쉬운 준비만으로도 두피에 출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하지 않나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달력에 체크하며 4주만 이어가 보세요. 작은 촘촘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머리를 감고 나면 더 푸석해지고 빗질할 때 뚝뚝 끊기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모발 자체의 보호막이 벗겨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샴푸의 세정력은 분명 필요한 기능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이물질, 과도한 피지를 제거해 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모발을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는 유분막까지 함께 벗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피지 분비가 활발해서 이런 보호막이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자연 보호막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모발의 끝부분부터 손상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75세 이영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그분은 젊을 때부터 염색과 파마를 자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를 못 느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 끝이 거칠고 잘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머리를 만져보더니 왜 이렇게 거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해요. 그때서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죠? 처음에는 비싼 헤어팩이나 전문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사용해 보셨어요.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사용할 때만 잠깐 좋아지고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듣게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본 것이 코코넛 오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름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소량만 사용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셨죠? 머리 감기 전에 동전 크기 정도의 오일을 손바닥에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모발의 중간부터 끝 부분까지만 발라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일이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귀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끝까지만 발라주셨습니다. 오일을 바른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평상시대로 샴푸로 감아주셨어요. 처음 몇 번은 오일이 잘 씻겨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샴푸를 2번 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적응하니까 한 번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머리카락을 만질 때의 감촉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거친 느낌이었는데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이 지나자 빗질할 때 끊어지는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2달째에는 손녀가 다시 놀러와서 할머니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8주가 지날 무렵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손녀가 할머니 머리가 비단 같아요 라고 말할 만큼 촉감과 윤기가 돌아온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이 기뻐하신 점은 거울을 볼 때마다 생기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코코넛 오일 외에도 미강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미강유는 쌀겨에서 추출한 오일로 코코넛 오일보다 더 가벼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적합해요. 사용법은 코코넛 오일과 동일합니다.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짧은 머리라면 완두콩 1개 크기, 중간 길이는 10원 동전 크기, 긴 머리도 500원 동전 크기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지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씻어낼 때도 어려워지거든요. 사용 빈도도 조절해야 합니다. 손상이 심한 초기에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주 1회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용하세요. 모발을 지키는 단계가 생기면 머리 감을 때 불안감이 줄어들고 손에 잡히는 끊김이 완화됩니다. 끝이 매끄러워지면 볼륨과 윤기가 함께 살아나죠. 거울 앞 시간이 다시 즐거워질 거예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습관이 지금의 두피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머리 감기, 단계를 바꾸면 결과가 정말 달라져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동작들, 예를 들어 뜨거운 물 사용이나 강한 마찰, 불충분한 헹굼 같은 것들이 두피 장벽을 깨뜨리고 잔여물을 남겨 트러블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순서와 방법을 표준화하면 염증과 빠짐을 함께 줄일 수 있어요. 80세 최용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손톱으로 긁는 습관 때문에 평생 가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가려움은 더 심해졌고 때로는 긁은 자리에서 피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두피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피부과도 다녀보시고 약용 샴푸도 써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러던 중 며느리가 머리 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너무 세게 긁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그때서야 본인의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50년 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셨다고 해요. 시원한 느낌이 전혀 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라고 격려해 주셔서 꾹 참고 계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샴푸 전 충분한 헹굼을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머리에 물만 살짝 적신 후 바로 샴푸를 발랐는데 이제는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물로 헹군 후에 샴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샴푸 거품이 더 잘 나고 두피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세 번째로 바꾼 것은 린스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샴푸처럼 두피 전체에 발라서 마사지하듯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모발에만 발라주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두피가 더 깔끔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세 가지를 2개월 동안 꾸준히 지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0년 만에 머리가 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머리를 감고 난 후 뻣뻣한 느낌도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손톱으로 긁고 싶은 욕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8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손목에 대었을 때 따뜻한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프리린스라고 하는 샴푸 전 헹굼입니다. 샴푸를 바르기 전에 물로만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헹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먼지와 각질, 피지의 일부가 미리 제거되어 샴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거품 내기입니다.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지 마시고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낸 후 두피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는 자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문 마사지입니다. 앞쪽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뒤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각각 10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톱이 아닌 지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모발 세정입니다. 두피 마사지가 끝나면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듯이 세정해 주세요. 비비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헹굼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샴푸한 시간에 최소 2배는 헹궈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가려움과 염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컨디셔너나 린스 사용입니다. 두피가 아닌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두었다가 깨끗이 헹궈주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마무리 헹굼입니다. 약간 시원한 물로 두피 중심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매일 하던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하지 않나요? 표준화된 루틴은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마사지 시간은 전체 합쳐서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해요. 짧아도 매일의 합이 큰 힘이 되거든요. 머리를 감고 난 후에는 수건으로 비비지 마시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하거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일주일만 해도 가려움과 땡김이 줄어들고 한 달이면 빗질할 때의 감촉이 달라질 거예요. 두피만 관리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의외의 곳에서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밥상 위 식기들이에요. 뜨거운 국이나 찜을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으면 금속 이온 용출이 일어날 수 있고 플라스틱 그릇은 환경 호르몬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켜서 모발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70세 장명자님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금속 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특히 뜨거운 찌개나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스테인리스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셨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도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사용하셨고요. 처음에는 식기와 탈모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엄마, 플라스틱 그릇은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나이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쪽으로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은 국그릇이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 대신 도자기 그릇으로 바꾸셨고 뜨거운 찌개를 담을 때도 스테인리스가 아닌 뚝배기나 도자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죠. 다음으로는 수저를 바꾸셨어요. 금속 수저 대신 나무 수저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무게감이 다르고 음식 맛도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셨다고 해요.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도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게 되셨고 물을 마실 때도 플라스틱 컵 대신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된 거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소화가 좋아진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머리를 빗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싶으셨지만 가족들이 먼저 요즘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뚜렷했어요. 2달째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빗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현저히 줄었고 머리카락 자체도 조금 더 윤기가 도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도 함께 개선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점은 이런 변화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값비싼 보충제나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 사용하던 식기만 바꾼 것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도자기, 유리, 뚝배기입니다. 이런 재질들은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유해, 물질 용출 위험이 거의 없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는 반드시 이런 재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저의 경우에는 나무 수저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금속 수저보다 훨씬 안전하고 음식 맛에도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사용하시면 금세 적응하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리 용기나 전자레인지용 도자기를 사용하세요. 비닐랩으로 덮을 때도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식기를 바꾸는 것과 함께 식단도 조금씩 개선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역, 김, 달걀, 콩류, 견과류 같은 모발에 좋은 식품들을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추가해 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거창한 보충제 없이도 매 끼니가 두피와 모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나요? 식기와 식단이 바뀌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신 컨디션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습관과 준비, 실행과 생활의 흐름으로 탈모 걱정을 줄이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두피를 지치게 하는 습관을 바꾸고 커피로 두피에 활력을 주며 오일로 모발을 보호하고 8단계 감기법을 실천하며 식기와 식단까지 개선하는 과정이었죠. 불안은 원인을 이해하면 공감으로 바뀌고 공감은 실천으로 이어져 안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도가 꾸준해지면 머리카락은 분명 희망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선택해 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손톱 대신 지문, 식혀둔 블랙커피 분무, 끝부분 오일 코팅, 도자기 그릇 사용. 이 중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한 달을 더 가벼운 빗질과 더 편한 두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